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21번 주관식 문항 수능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확인할 텐데 이 문제 먼저 멈춰두고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21번 출제 의도는 등비수열 합 그리고 등비수열의 증감폭에 대한 감각, 수열의 절대값의 해석,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가 있는 방법은 아니고 시험장 안에서 수의 감각, 홀수에 대한 감각과 뭐 어떤 11가지의 이의 등비수열에 대한 증감폭이 얼마나 커짐을 조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 합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가죠. 자, 일단 등비수열입니다. B가 같은 수열, B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초항이 우리가 A1, 두 번째 항을 공비 R을 곱해서 AR, 그 다음 항을 A1의 R의 제곱이라 했을 때, 느낌적으로 이게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가는 거니까, N번째는 R의 N-1승이 되겠다라는 걸 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일단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후항이 전항에서 R이라는 수를 곱했을 때 이루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만족할 때 모든 N에 대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결정됨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일단 뭐 모든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니까 증명은 역시나 P1이 true임을 먼저 보여야 되죠. 다 해봤던 거고 전체 빨간 박스를 우리가 Pn이라고 했을 때 그죠? 모든 N에 대한 명제죠. 모든 N인 N에 대해서 Pn이란 명제를 만족해야 되니까 P1이 true인 걸 먼저 보이는 게 원 스텝. 그래서 좌변인 A1을 집어넣죠. A1은 어떻게 해서 뭐가 되면 돼요? 그렇죠. A1에 R에 1-1로 써야 돼요. 마무리가. 그래서 역추적해서 분석적으로 A1의 R에 0승이고 물론 R의 범위가 0이 아니다 조건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 기본적으로 R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줍시다. 그러면 A1의 1승이죠. A1의 곱하기 1이죠. 1. R의 0승은 우리가 1로 정의했으니까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명이 뭐 클리어하게 됩니다. 스텝 2. pk가 true라고 하고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면 되겠죠. 즉 n 대신에 k가 true라고 하겠습니다. a의 k가 A1에 R에 k-1이 참이라 하자. 이라 하자. 팩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납법 가정이라 했죠. 기납법 가정이고 얘는 반드시 써먹어야 될 팩트라고 했습니다. 기납법 가정 귀가라고 써놓겠습니다. 귀가 팩트고 써먹을 거야. 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써먹는 거고 항상 이 시스템.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이 true임을 보일 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a에 k 플러스 1이 어떻게 해서 이걸 써먹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A1에 써보세요. R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써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이제 메꿔 넣을 텐데 지금 바로 팩트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등비수열 정의를 쓰자는 거죠. 이 등비수열 정의니까 B가 일정한 수열의 정의죠. 그래서 이 정의를 사용해서 일단 AK로 내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비수열 정의를 사용해서 R 곱하기 아까 위에서 했다시피 R 곱하기 AK죠. 이제 팩트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등호를 파란색 등호로 해서 이 상을 집어넣죠. 그러면 R 곱하기 이 녀석 대신 들어가죠. A1에 R에 K-1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R이 0이 아니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죠. 교환
해주고, 그러니까 결합 따로 묶어주고 교환해주고 다시 R에 1승과 R의 K-1 1승 처리하게 되면 얘는 지수법칙 지수법칙으로부터 A1에 R의 K승이 된다. 그죠? K 까지 따라오시죠? 근데 얘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해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끝! 이렇게 되면서 프로프가 끝이 나겠습니다. 클리어하죠? 이제 좀 쉽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제 등비수열 합갑니다. 일단 합 S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교과서 아이디어 생각하면 초항 A1 더하기 A1의 R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 그죠? 한번 떠올려보세요. 교과서를 한번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1에 R에 N-1승까지 더하는 게 이제 N1까지 합인데 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교과서에서 이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그죠? RS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면 이 쓰기를 R을 곱한 거니까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A1R을 여기다 써주고 맞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A1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녀석은 한번 써보면 S를 조금 더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 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써주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써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빰빰 R하고 Rn-2승이 곱해지면서 여기다가 붙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 A1에 R에 N-1이 되고 여기까지 붙었죠. 그죠? 한 개 안 쓴 거 있어요. 얘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마지막 항을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한 칸 더 밀어서 뒤쪽에다가 써주면 되겠다. 그죠? 아이디어니까. 그죠? 그래서 A1에 Rn승이다.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좀 지우고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뭐 위에서 밑에 거 빼도 되고 밑에서 위에 거 빼도 되고 뭐 어떤 거든 관계없죠. 밑에서 위에 거 뺄까요?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S로 묶이니까 R-1의 S 좌변이고 다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이 생각납니다. 날라가고 밑에서 위로 날라가고 남는 건 이 녀석 빼기 이 녀석이니까 A1으로 묶어버리면 R에 N승 마이너스 A1이다. 그죠? 1이죠. 1.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S를 뭐라고 결정할 수 있냐면 이제 등비수의 합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공비 R에 마이너스 1에 분의 초항, 첫째 항 A1에 또 R 들어가고 항수가 나오고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서도 1 마이너스 R분의 A 이기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분수는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서로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분모는 1 마이너스 R이 되어버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을 안쪽에서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A1 살아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1 마이너스 R의 N승으로 처리를 해도 공식화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떨 때는 R이 예를 들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쓰는 게 좋고 R이 1보다 클 때는 요 왼쪽에 있는 걸 써버리면 훨씬 더 식이 좀 깔끔하게 빠르게 정리되니까 우리 지금 쓴 21번 같은 경우에는 R이 2인 상황이라서 왼쪽에 있는 형태가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했고 사실은 이 애도 이제 유추죠. 그러니까 기납 추론이죠. 이렇게 N승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확실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물론 뭐 이 아이디어도 추론으로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견을 한 다음에 증명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AN이 이렇게 A1에 R에 N-1승 이건 우리가 이미 보였고 그죠? 일때 밑 R은 그러니까 공비 R은 1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우리 지난번에 정했었죠. 합수열로서 AN으로 유도가 됐다 했어요. A1부터 AN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이 SN을
SN이 이렇게 됨을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모든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PN이라고 두고 어차피 수학적 인하법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PN인 걸 한번 보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역시나 프로프는 스텝 1부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P1이 true임을 먼저 보여야 되니까 좌변이 S1이잖아요. S1이 해보시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끝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R-1에 A1에 R의 1승 맞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스텝 1이 끝이 나는 거죠. 항상 마무리 이렇게 써주시고 S1은 S의 정의로부터 A1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꾸로 한번 역추적해 보면 R의 1승은 또 지수 법칙에 의하면 R이 1이 아닌 탓에 약분이 서로 되어요. 끝났네. R 약분되니까 그죠? 곧바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됐죠? 이제 스텝 2 갑시다. 스텝 2는 PK가 true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SK가 뭐가 되는 거죠? N 대신에 K 집어넣는 거죠. R-1에 A1에 가로 열고 R에 K-1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S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 넣은 거랑 식이 성립하면 보이면 되죠. 그래서 팩트를 파란색으로. 자, 좌변 갑시다. SK 플러스 1.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합수열 정의 때문에 어쨌든 기납법 가정 형태를 쓰려면 그러니까 SK에서 AK 플러스 1만큼 더한 거다, 그죠? AK 플러스 1 항을 한 번 더 한 게 누구에서? 이게 SK 정의 아니겠습니까? SK 합수열의 정의죠. 우리 지난번에 유도했었고 합수열도 수열이 된다는 걸 증명했었잖아요. 함수가 되는 걸. 그래서 이제 팩트를 한번 일단 써먹어 보죠. 써먹어 보면 AK 플러스 1을 일단은 일반항으로 얘를 뭐 스타로 할까요? 스타로 하면 스타를 사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K 플러스 1은 역시 스타에 의해서 A1에 R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K승 곧바로 떨어지고 맞죠? K 플러스 1 집어넣어 보세요. 더하기 SK는 이제 기납법 과정으로부터 파란색 박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R 마이너스 1에 A1에 R에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표류를 하니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 게 목표인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면 게임 셋이냐면 해봅시다.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R-1에 A1에 R에 K 플러스 1 그죠? 마이너스 1 되면 게임 끝이죠. 그래서 요 빈칸만 이제 메꿔 놔면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일단은 통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R-1 어쨌든 R-1이 0은 아니니까 이 왼쪽에 있는 녀석에 R-1, R-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고 통분한 형태로 바꿔봅시다. 자, 통분해서 곧바로 분자로 올렸어요. R-1을 이 녀석에다 주고 맞죠? 보이죠? 왼쪽에 크로스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에 R에 K 플러스 1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 하게 되면 마이너스 A1의 R의 K승이고 요 녀석이 A1의 R의 K승이니까 서로 날아간다 그죠? 핑 날아가고 핑 날아갈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남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마이너스 A1. 그래서 A1으로 묶어버리면 A1으로 빵 묶어버리면 결국은 A1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아래 K 플러스 1승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하면서 이렇게 땅 가로가 묶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팩트만 사용했습니다. 프로프는 됩니다. 이제 논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SN은 이렇게 정의되는 게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간단하게 필기 정리 좀 해보시고 복습 겸 항상 이렇게 추론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증명을 하는 과정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옳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21번 들고 왔고요. 이 문제도 의외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어렵게 생겼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고 9항까지 합이고 10항까지 합을 주어져 있는데 -14. 근데 절대값이 지금 전항과 후항의 관계로 기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 자체를 어떤 BN이라고 보게 되면 등비수열 형태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우리가 절대값이란 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뜻하니까 일단 A1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양수라고 딱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2고, 그렇죠? A1은 2고, 그러니까 A1이 2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2, 그다음 2배 하면 4,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8, 16, 32, 10개밖에 안 되니까 64.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128, 256, 512, 그다음에 1024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1가지.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우리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가 꽉 올라가는 폭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이 너무 빠르니까 로그라는 개념을 들고 온 것도 이 폭들의 간격이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런 곱셈 구조를 보존을 못해서 그 지수의 형태로 이렇게 낮춘다는 거죠. 로그.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범위가 점점 폭이 커지는 걸로 봐서 10항까지 합이 -14라는 것은 이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이 작은 상황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지금 1024라는 게 너무 간격이 커버리니까 이 512까지의 합이 나머지를 다 커버할 정도로 커요. 왜냐면 이 두 개를 얼핏 봐도 크게 뭉덩이로 봐도 한 7, 800 나머지 뭐 900, 뭐 나머지 끝달이니까 얘랑 지금 합가 뭔가 합해봤자 얘랑 비슷할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 합이. 그래서 실제로 구항까지 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즉 분비수열 합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S구를 떠올려 보면 아까 했다시피 R-1의 초항이 초항이 2죠. 2의 9승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게 1이니까 의미가 없고 결국은 S9, 9까지 합이 2의 10승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항부터 요 항까지의 전체 토합이 1024에서 이만큼 빠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이 -14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폭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절해주면 특히 앞쪽에서 조금만 더 조절해주면 요 간격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일 끝항을 마이너스로 줘버리면 그죠? A12 제일 끝항을 마이너스 2024로 줘버리면 이까지 합이 마이너스 이만큼 빠지니까 차이가 1022죠 정항에는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합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수가 더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4를 만들어주려면 지금 마이너스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그냥 생으로 다 마이너스 12를 주면 안 되고 이게 6만큼 주는 만큼 또 플러스 6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큼 받는 만큼 6을 또 더 받아야 되니까 6 정도를 빼줘야 되는 게 옳죠. 여기다 마이너스 줘버리면 이제 차이가 또 폭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는 그만큼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6 정도 될 1, 2항을 이렇게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6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이 더 빠지는 거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2가 빠져버리는 거죠. 원래 합에서. 그러니까 1010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 합을 실제로 해보면 약간 감각인데 마이너스 14가 그냥 곧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얘를 마이너스를 주는 순간 원래 기존에 있던 6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6만큼 더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12만큼의 차익을 보정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약간 감각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1항부터 10항까지가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홀수항만 뽑아내면 되니까 1, 3, 5, 7, 9 이렇게 이제 합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6이고 합이 6이고 얘가 48이고 얘가 6, 7, 1 176이죠. 176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8, 8, 8, 6, 688인가? 1357
풀려버렸죠? 이렇게 계산 실수하면 다 풀어놓고 틀린 거예요. 32 더하기 6 더하면 뭡니까? 38. 여기 128 더하면 166. 일씩 다 내립시다. 166. 그 다음에 678이죠. 그래서 다 합하게 되면 답이 678이 답입니다. 678. 약간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맥스 정의 쓰고 한 번씩 그 저기 수능 만점자, 수학 만점자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이 문제 풀이를 하던데 그 학생 막 맥스 정의 쓰던데 뭐 이런 이상한 기술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맥스 정의 쓰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는 게 출제 의도에 맞고 이 이제 그 지수에 대한 등비수열에 대한 폭은 점점 커지니까 실제로 로그가 나오는 의미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폭이 큰 거를 보증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생각보다 수적으로 봤을 때 이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런 감각들이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21번 생각보다 쉬웠죠.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